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됐기도 하고 여름의 절정인 8월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래도록 올라가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관심이 많은 나스닥의 상위 기술주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함께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은 장 초반이기는 하지만 꽤 상승장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인 1월 11일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가 조정을 살짝 받고 나서 현재 7개월가량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식시장과 주가 흐름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괜찮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전히 불안하거나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식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큰 수혜를 받는다더니 이게 뭐냐고 형편없다고 삼성전자를 깎아내리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보다는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다들 올해는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반도체 분야가 절대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주요 나스닥의 상위 기술주 기업들과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1등 기업 애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주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애플의 지난 1년의 주가 흐름인데요. 크게 보면 작년 9월 1일에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확실하게 위로 올라갔다고 보여지는 시기는 올해 6월 말일경입니다. 결국 9개월가량이 지나서야 확실하게 다시 최고점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세계 1등 자리에 있는 기업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9개월이나 걸리고 나서야 지난 최고점을 돌파해서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믿겨지실까요? 세계 1등 기업 애플에게 개별 주식으로 직접 투자하신 신규로 주식시장에 입문한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마음고생 꽤나 하셨을 겁니다. 세계 1등인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걸까 하고 9개월이라는 나름 긴 시간을 인내하고 나서야 이제 슬슬 주가 상승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때도 주식시장의 원리를 잘 깨닫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의 매력적인 기회가 꽤나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잘 살리시는 분들은 좋은 성과를 가져갔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저 고난의 9개월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요새 여러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엔비디아도 작년 9월 2일 최고점을 찍은 후 주가가 확실하게 위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역시나 오랜 시간이 걸린 8개월이 지난 후에 주가가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한 투자자들만이 현재 36% 정도 되는 큰 상승장을 짧은 기간에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주가는 8개월 횡보했고 그걸 인내한 투자자들이 2개월의 짧은 기간에 큰 수익률로 보답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엔비디아를 보면서 현재 삼성전자와의 상태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횡보했고 그 횡보의 시기가 지나면 올해 횡보한 만큼 반드시 큰 상승장이 오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횡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를 심리적으로 잘 버틸 수 있어야 항상 투자자는 성과를 보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이런 아마존닷컴 역시 작년 9월 2일 이후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9개월이 지난 7월 초반에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위로 올라가려나 했는데 다시금 폭락하면서 도로 박스권 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상승하려나 생각했던 투자자 분들에게는 많이 아쉬울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 긴 9개월의 시간을 버텼는데 이제야 상승하려나 했는데 도로 박스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어떤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어떤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살아있다며 환호를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누구에게는 실망이고 누구에게는 기회인 셈인데요. 저는 물론 후자로 생각하는 입장이고 아마존닷컴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작년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상승하기 전에 상승할 기운을 크게 축적 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횡보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거고요. 이렇게 우량주 기업들은 계단식의 주가 흐름을 많이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9개월의 행보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려나 했었는데 다시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마존닷컴은 2025년까지 매년 35%씩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받고 있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지금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의 최대 라이벌 기업인 파운드리의 세계 1등 기업 대만의 TSMC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 기업 중 하나인 대만의 TSMC조차 올해 초 마이너스 22%의 폭락장을 받은 이후 4개월째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현재 대만의 TSMC의 주가가 횡보한다고 해서 못 올라갈 거라고 걱정하거나 형편없는 기업이다, 형편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TSMC 역시도 작년 한 해 크게 성장한 만큼 지금은 잠시 횡보하며 상승할 기운을 다시 축적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횡보의 시간이 끝나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계단식의 주가 흐름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TSMC의 압도적인 파운드리 점유율을 믿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매력적인 추가 매수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닷컴처럼 주가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소소하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옆으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현재가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루해하거나 실망할 시기가 아니라 바닥 상태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전에 기운을 모으고 있는 지금 열심히 돈 여유되는 대로 추가 매수를 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지금 삼성전자는 위기라는 둥, 삼성전자 별 볼 일 없다는 둥, 반도체 수혜주라더니 사기를 당했다는 둥, 이런저런 불평불만의 시선으로 삼성전자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시면 항상 주식시장과 우량한 기업들은 이렇게 계단식의 흐름을 보여줬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횡보나 하락장 같은 재미없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상승장이 온다는 것을 무수히 많은 우량한 기업들과 몇십 년의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다시 상승하기 전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너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익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표적인 나스닥의 기술주 기업인 애플이나 아마존닷컴, 엔비디아는 우리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의 상위 10대 기술주 기업을 추종하는 ETF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애플과 아마존닷컴,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최대 기대주 TSMC만을 살펴봤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만 가는 그런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럼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었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락장과 행보장을 거치고 짧게 더 큰 상승장을 가져가면서 계단식으로 흐름을 주가가 흘러가고 보통 이런 계단식의 흐름 중에 행보나 하락장을 못 이겨서 잘못된 시기에 손절하거나 다른 옆에 주식들을 기웃기웃하면서
자주 갈아타다 보니 매번 결국엔 손해를 보게 되고 아니면 큰 성과를 못 가져가고 아주 푼돈의 성과만을 가져가게 되면서 항상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입니다. 제 주변에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끈기 있게 우량주 기업이나 우량주를 추종하는 ETF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매번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하면서 단타 투자로 성과를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주식시장의 역사나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역사를 찾아보면 쉽게 답을 알 수 있을 텐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횡보하는 기업이 있으면 상승하는 기업도 있고 반대로 상승하던 기업이 횡보를 할 때 횡보하던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되는 ETF를 보거나 아니면 개별 기업 분산 투자의 효과로 같은 우상향의 성과를 보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어느 종목이든 몰빵 투자나 아주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런 기나긴 횡보나 하락장을 못 버텨서 좋지 못한 선택을 자꾸만 내리면서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도 성공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은 확률로 성공한 투자자보다는 대다수가 성공한 투자자의 투자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성공한 투자의 방법으로 차분하게 성공 투자의 길을 안전하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공 확률이 90%가 넘는 방법이 있다면 괜히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되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욕심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의 원리를 빨리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라고 할 만큼 성공적인 투자의 성과를 가져가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항상 드리는 의견이지만 지금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면서 이 바닥권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더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바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할 부분은 언제나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